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계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대표님, 네, 뭐 낙태죄 네, 뭐 어떻게 개정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 예, 국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네, 국회에서 네, 정책 토론회가 네,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게 토론회가 많이 네, 이루어지고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적인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내년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 쪽에서도 국회에서 포럼을 한 겁니다. 우리 아, 이제 생명 살리는 차원, 생명 네, 운동을 주장하는 차원, 태아 생명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저쪽에서는 많이 이제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네, 네, 그리고 박인숙 국회의원께서 또 여기에 네. 자리를 만들어 줘갖고 좋은 이렇게 국회 정책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예. 많이 오셨나요? 예, 네, 대단히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먼저 한번 숫자를 볼게요. 우리, 많이 왔네요. 네, 예. 이제 국회 한번 네. 가보신 적 있나요? 의원회관? 아니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TV로만 보시고 국회 네. 의사 정면에서 보면 정면 바로 국회의사당이 있고 네. 정면에서 국회 쪽을 보면 왼쪽이 국회의원회관, 오른쪽이 국회도서관, 또 헌정기념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왼쪽에 국회의원회관 쪽에서 가장 큰 장소가 대회의실이거든요. 대회의실. 좌석이 450석이에요. 아, 크네요. 네, 네. 450석인데 저거 네. 보세요. 통로가 앉을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어우, 뭐 인산이네 네, 같아요. 없죠. 예, 예, 예. 저거 예. 저 정도가 아니라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방명록에 서명한 사람이 1000명이 넘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주제예요. 이게. 예. 네. 예. 특히 이제 생명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헌재에서 4월 11일 날 네. 낙태가 한정위원 판결을 받아서 네. 너무나 실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저희들은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판결이다. 네. 5년 전에 불과 대법원에서까지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낙태는 이 생명의 법익, 생명을 살리는 그 법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네. 태아 산모들의 그 뭐 권리 이런 것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그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형법 269조와 270조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년까지 바꿔지지 않을 경우는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그렇군요. 빨리 서둘러야 네, 되는 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여기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세요? 네, 이번에 두 분 이주영 국회의원 네네. 그리고 박인숙 국회의원이 네.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네. 여기에 책자에도 보면 인사말을 쓰신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법을 만들기 때문에 네. 특별히 우리 쪽의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 쪽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이번에 같이 움직여 준 겁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한번 이렇게 보면 화면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이제 처음에 인사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일부의 세 분의 발제자가 네. 여기서 이제 발제문을 쭉 이렇게 한 네. 25분씩 발제하고 세 분이 발제하고 나머지 이제 10분씩 5명의 토론자가 네. 이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제하신 분은 첫 번째는 경북대 상담학 교수이시고 프로라이프 여성의 회장이신 네, 네. 배정순 교수님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홍순철 교수님 이분도 고대 산부인과 의사시면서 또 이렇게 생명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네. 분이에요. 그리고 신동일 교수님, 한경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좋은 발제문을 해주시고 네네. 이게 헌법학적으로도 이런 헌재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낙태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낙태죄가. 그리고 이제 쭉 여러분 얘기하는데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독일에서 기본법에서
이 낙태 문제를 두 번이나 이렇게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랑은 전혀 배경이 다르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거 좀 이따 다뤄보고요. 네. 사진 한번 좀 더 보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좀 보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앞에 보면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한번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발제하신 배정신. 분.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분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본 것은 이 배정순 교수님이 상담학 쪽에서 이제 교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임상 데이터, 임상 상담을 많이 하셔갖고 그 사람들이 PSA 이제 어떤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지금 정말로 이건 더 이상 막 큰 충격을 받고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사례. 이게 낙태라고 해서 그냥 애만 지우고 그냥 자기가 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명을 지우면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엄청난 죄책감과 깊은 뭐 두려움, 공포, 막 혼란함 이런 심리적인 그 격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예. 낙태를 하신 분들을 많이 상담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여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네. 오히려 죽이는 거다. 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발제문에서 하셨는지 몇 개 여기 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PAA 외상 후 스트레스, 예, 이런 거 PASS, 예. 또 PA 그런 식으로 낙태 후유증을 많이 겪고 또 이제 여성 단체들이 이분이 주장하신 배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성 단체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다는 거예요. 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네, 네. 미국에서는 뭐 많이 낙태가 뭐 자유롭게 되고 외국은 그렇다. 아니죠. 전 세계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낙태가 이번에 위헌 판결되고 나니까 저 여성 단체들과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는 낙태 죄로도 생각하지 않는데 처벌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모르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그냥 교묘하게 네. 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그대로 나가면 네. 그게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려요. 이게 네.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 인권의 문제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네. 산모와 태아 중에서 네. 누가 더 약자인가요? 태아가 약자예요? 산모가 약자예요? 당연히 약자로 보면은 태아가 약자. 태아지만 또 뭐 나중에 네. 그 외상 스트레스 그거를 겪을 여자도 약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선 그건 나중에 확장돼서 네. 그렇지만 우선 당사자가 이제 네. 연결이 되니까 네. 사실은 이 낙태라는 문제가 뭐냐? 여성의 산모가 자기 몸에 생명을 죽이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살해 면허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이 조금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외적인 상황을 자꾸 핑계를 대서 더 본질적인 문제, 생명 살해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자기들의 그 권리를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마치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만의 독점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니다. 자,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낙태 한번 다뤄봤는데 우리 앵커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성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이거 우리들의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몸의 선택권의 문제야 이렇게 2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자 살아야죠. 사회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네. 선택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것도 손대지 말아야죠. 그렇죠? 가정폭력도 내 집안에서 내 마음이야. 그 폭군 아버지가 자녀들을 폭행하고 이거 왜 국가가 개입을 하나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익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한 생명체고 또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세 번째, 이제 이런 부분, 한번 보실까요? 생명 파괴, 파괴성과 폭력성의 문제 이렇게 다뤘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담이 숙려제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혼 숙려제도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태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상담 숙려제도를 두는데, 그 상담 숙려제도의 그 기본 원칙이 가능하면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운동, 이것을 명문화시켰다는 거죠. 독일 헌법에, 네. 기본법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소홀히 하고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됐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는 태아를 살해해도 돼, 뭐 제거해도 돼, 세포 덩어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반문명적이고 반생명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배 교수님은 이런 상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고 연구도 해와셨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다뤘다. 이제 뭐 이분 세 분의 발제자분들이 다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죠. 어떤 거가 문제라 그러셨나요? 네. 이게 임신 주수의 문제죠. 아, 주수. 네. 그렇죠. 우리는 가능하면 네. 미국도 점점 네. 이제 태아 박동법이 이제 있어서 네. 점점 태아가 6주차 정도면 이제 심장 박동 체크가 될 수 있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수를 낮춰서 네. 생명 12주 정도면 그냥 가만 놔두면 생명이 되는 건데 네. 이 12주는 뭐 더하죠. 완전히 그대로 두면 생명체인데 네. 그 정도까지도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만든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를 대는 거. 그래 버리면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이게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아니, 상황에서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뭐 22주까지 참고 있다가 그러는지 이것도 참 그렇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또 안 지나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기 의학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12주 차에 거의 네. 95% 이상이 네. 낙태가 이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12주만 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이미 네. 거의 다 웬만한 사람 낙태하는데 그 주수를 더 넣어버리면 거의 다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서 특히 이제 프로라이프 여성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프로라이프 여성회는 이제 10주 정도로 이제 잡았어요. 이제 물론 다른 단체에서 우리 생명단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제 8주. 네. 물론 우리는 임신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는데 이래버리면 저쪽이랑 법 자체 논쟁이 안 되고 네. 토론이 안 되니까 최대한도로 우리는 주수를 낮춰서 가져가는 건데 네. 다른 단체는 8주 또 여기 프로라이프 여성회에서는 이제 10주 정도면 우리는 된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수님한테 이왕이면 그쪽도 한 8주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분은 의사신가요? 네, 네. 네. 현재 이제 네. 산부인과 이제 이렇게 의사시고 네. 그러신데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에 이제 총무로서도 네, 이제 네. 봉사하면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 내용도 거의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순철 이 원장님 네. 이 의사분도 10주 정도를 기간을 정했어요. 10주 정도에서 제한되어야 된다. 다른 단체는 이제 8주로 이제 잡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10주 정도면 네. 어떻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피력했는데 뭐 이것은 나중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 단체들이 이제 하나의 법안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안을 올릴 건데 네. 의견을 다 맞춰놓고 이것이 나중에 8주가 될지 6주가 될지 뭐 10주가 될지 이거는 좀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주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저쪽이랑 토론이 돼서 충분히 우리가 명분과 근거를 갖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도 있고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첨단 과학이 이 생명
운동을 하는 우리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과학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 입장만 무조건 반영해달라고 한다고 이게 법이 될 거냐, 개정이 될 거냐, 토론이 될 거냐,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니까 네.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보고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박인수 의원님이나 이주영 의원도 우리 쪽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 네. 만들어 주면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것을 네. 우리가 상정해서 네. 국회에 회부하겠다. 네.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의료 현장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분만 수가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해요. 이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데는 돈이 많이 되니까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래요. 현재 수가가. 그러면 아이를 분만시키고 나는 수익보다 오히려 낙태시키면은 10배 수익이 난다면. 10배라고 하셨어요? 네, 수익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기 아이를 없게 하는 게 계속 태어나게 하는 그 거예요? 태어나게 10배예요? 들어가는 돈을 많이 네. 노고 수고 들어가는데 나오는 수익은 적되는 거예요. 이게 의료 수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돼 돼 있어요.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 낙태를 암암리에 그래서 조장하고 있는 네. 문화가 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는 계기. 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했지만 남자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제안에 7가지 제안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줘야 된다. 남성 책임법이 네. 있어야 되죠. 왜 여성들에게만 그런 걸 다 책임을 주느냐. 외국에는 남성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양육비를 받아내는 이런 네.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생명 살리기 운동에 네.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이제 의료 수가 문제를 정상적으로 올리고 더 많이 해야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도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압력을 넣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유혹을 받고 낙태에 자꾸 빠져들지 않을까.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발제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저출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가 네. 한번 다뤄봤잖아요. 네. 그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못 거두면 그 저출산에 들어가는 것을 그 비용을 이 산모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네.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신 분은 법대 교수님이시네요. 네. 국립환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네. 그래서 신동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조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재 판결을 한 것 자체가 고전적인 시각이고 현대적인 근대적인 이런 법 이론에 보면 안 맞는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추상적 규범 명령권, 구체적 규범 명령권. 네, 모르겠어요. 뭐 네. 그런 네. 식으로 네네.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나와요. 통제권, 제가 명령권, 네. 그러니까 추상적 규범 통제권, 구체적 규범 통제권인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참여를 비롯해 세 곳에서 입법을 발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만 이게 다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추상적 규범 통제권이라 해서 만든 헌법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가거나 위헌 판결이 올라가면 그 주어진 법 조항만을 거기에 대해서만 위헌이냐 아니냐만 판결할 수 있대요. 그게 네.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권인데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권만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낙태죄나 또 다른 판결을 한 걸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자꾸 한다는 거죠. 네. 구체적 규범 통제권 하에서만 판결하면 되는데 네. 추상적 규범 통제권이 있는 것처럼 마음 놓고 그 이상의 이야기까지 했어. 이번에 낙태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정위원입니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이다 판결은 끝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간을 정했어요. 네네. 의료 전문가들도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네. 뭐 14주, 뭐 그래서 22주까지는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오히려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주수를 더 확장을 시켜줘 버렸어요. 굉장히 이것은 월권이다. 네. 이런 부분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법 전문가로서 헌법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나가갖고 이제 전문적인 독일 헌법을 이제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헌법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특히 독일 헌법의 발제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명 출산도 포함해서 임신 갈등법도 있고 또 이런 거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가족관계 법률 이런 것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검토를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반적으로는 이 발제문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갖고요. 저도 이걸 독해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그 추구하고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은 저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구호적으로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률 전문가로서 법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주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명운동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생명 사랑 국민연합도 있고 같이 하는 생명사랑 운동연합이 또 이제 있는데 열심히 또 뛰시는 분들 네. 지금도 국회 앞에서 피켓을 하고 네.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고 돌아오는 주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갈 쯤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돌아온 화요일 날에는 국회의원회관을 다 방문해서 이런 우리가 이번에 국회 포럼한 내용을 다 책자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네. 지지를 해달라고 네. 요청하려고 저희 지역구 의원도 찾아가려고 저도 이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런 내용 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좀 이게 좀 우리 해보시겠어요? 쪽이죠? 네. 네. 모든 낙태에 반대한다. 네. 그 다음에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한다. 낙태를 하냐 안 하냐 네.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이전에 예방 조치,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윤리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낙태를 안 해도 되는 제도를 마련하자. 네. 그래서 네. 비밀 출산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네. 비밀 출산제는요, 네. 이제 우리 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베이비 박스 하시는 이종락 네. 목사님 그쪽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산모가 누군지를 알지 않고, 네. 아기를 낳도록 비밀을 유지해주고, 그 아기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네.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이 절대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 네. 출산제입니다. 그 미혼모들도 다 좀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일부가 있는데 네. 이거를 더 강화시키자는 예,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 낳는 게 좀 두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많이 그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예, 아이 낳고 육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비도 책정하고. 네. 네. 아, 이런 데 돈을 써야 돼요, 정말. 네, 많이 들어가야죠. 이상한 데다가 자꾸 쓰면 안 예, 돼요. 맞아요. 그래야 지금 이게 인구가 좀 줄어갖고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맨날 이제 이상한 데 와서 뭐 외국인 받아들이자 예, 뭐 예.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예.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네. 그 아무 데서나 낙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게 참 그렇죠. 좋네요. 예, 이제 예. 우리가 지난번에 언플랜드 네네.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쵸. 거기 예. 배경이 이제 낙태 전문 병원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전혀 낙태를 안 하고 네. 낙태를 하길 원하면 또 그것이 법에 허용된 한도라면 낙태 네. 전문 병원에 가서 전문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라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저쪽은 반대를 해요. 이거 반대한다고요? 네. 그러면 네. 사람들이 거길 가길 꺼려할 거 아니냐.
여성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참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국가 관리와 생명 존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네, 예. 계속 우리가 네, 그리고 현장에 오신 예.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 현장, 지역에서 다 생명운동 같이 펴자. 그다음에 이제 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네. 그 경우에 사회 경제적 사유 네. 돈이 없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예, 돈이 예, 없어서 예, 예. 하면 돈이 없는 거 지원해 주니까 네. 돈이 없는 거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 단체에서 지원해 주면서 네.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네. 누구든지 안심하고 날 수 낳을 수 있으면 날 수 있게.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네. 근데 사회 경제적 사유를 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낙태를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제한된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낙태를 한 경우에는 네. 강력한 처벌이 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네. 허용이 있으면서 예전엔 과거는 다 불법이고 낙태는 다 처벌인데 네, 네. 그런 제한적인 허용이라면 허용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네. 그것을 벗어난 경우에는 네. 다 법적인 제재를 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법이 있는데 가뜩이나 불법화된 상태에서도 낙태가 만연이 됐던 상황인데 이제는 무방비로 다 네.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위험성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처벌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낙태죄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는요. 네. 좀 더 이렇게 많은 합의, 여론의 합의가 도출이 돼가지고 정말 가장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